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도 특별했던 순간입니다. 한숨. 저는 김미숙 52살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딸 하나 키우면서 가사 도우미 일을 한 지 벌써 7년째예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강남의 한 고급 빌라에서 청소 일을 하던 3년 전 가을날의 일입니다. 일부 마이너스 그날의 시작 13만 500.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9시에 박 여사님 댁에 도착했어요. 20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였죠. 박 여사님은 사업가 남편과 함께 사시는데 항상 친절하셨어요. 미숙씨, 오늘 저 점심때쯤 돌아올게요. 천천히 하세요. 박 여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외출하셨어요. 저는 언제나처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주방, 화장실. 그렇게 방 하나하나 청소하다가 서재에 들어갔죠. 그리고 거기서 그걸 봤습니다. 침묵. 벽에 걸린 바이올린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시골에서 자란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 제 재능을 발견하셨죠. 미숙아, 너 바이올린 배워봐라. 재능이 있어. 그때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5년을 꿈만 꿨어요. 매일 밤 낡은 바이올린으로 연습했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할 돈이 없었어요. 예술고등학교는 더더욱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제 바이올린은 팔려나갔고 저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게 37년 전 일이에요. 목이 매는 소리. 그런데 그날 서재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바이올린을 본 거예요. 케이스도 없이 벽에 그냥 인테리어처럼 걸려 있더라고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져보자. 그렇게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37년 전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활을 쥐는 법, 턱에 바이올린을 받치는 자세. 몸이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자세만 잡아봤어요. 소리는 낼 생각도 못했죠. 하지만 욕심이 났습니다. 박 여사님은 점심때쯤 온다고 하셨지. 지금 10시 반이니까 한 곡만, 딱 한 곡만 켜보자. 떨리는 손으로 활을 현에 올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첫음을 냈습니다. 삐잉 마이너스. 첫음은 삐걱거렸어요. 37년의 공백이 느껴졌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음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점점 손에 감각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선택한 곡은 아베 마리아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곡이었죠. 첫 소절이 흘러나왔어요. 서툴고 떨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다시 15살이 된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음악에 빠져들었죠. 방 안가득 바이올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한숨. 그런데 딱 2분쯤 켰을까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뒤돌아보니 박 여사님이 거기 서 계셨어요. 입구에서 쇼핑백을 든 채로 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활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죠. 죄송합니다. 저는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을 만진 것도 모자라 청소는 안 하고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으니까요. 해고당하는 건 물론이고 소문이라도 나면 다른 집에서도 일을 못할 것 같았어요. 딸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나, 다음 달 월세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침묵. 박 여사님이 웃으셨어요. 미숙씨, 바이올린 배우셨어요? 너무 놀라서 대답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니. 어릴 때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박 여사님이 쇼핑백을 내려놓으시더니 서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얼른 바이올린을 원래 자리에 걸려고 했는데 여사님이 말씀하셨죠. 잠깐만요. 마저 듣고 싶은데요. 네. 아베 마리아 마저 켜주세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듣고 싶다니. 저 너무 서툴러서. 아니에요. 정말 좋았어요. 마지막까지 듣고 싶어요. 그렇게 여사님은 서재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셨죠. 떨리는 손으로 다시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떨렸어요. 누가 듣고 있다는 게 이렇게 긴장되는 일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켜야 했습니다. 활을 현에 올리고 이어서 연주했어요. 중간부터 끝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마지막 음이 사라졌어요. 고요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여사님, 미숙씨 언제 배우셨어요? 그렇게 여쭤보시길래 저는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어렸을 때의 꿈, 가난했던 집안 사정, 37년 만에 다시 만진 바이올린. 박 여사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꿈이 있었어요. 화가가 되고 싶었죠. 네.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예술로는 먹고 살 수 없다고. 그래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지금 남편을 만났죠. 부족한 건 없어요. 하지만 여사님이 벽에 걸린 바이올린을 보셨어요. 저 바이올린은 5년 전에 샀어요. 3천만 원짜리예요. 딸아이가 배우게 하려고 샀는데 딸은 3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그 후로 인테리어가 됐죠. 누구 하나 만지지도 않는. 여사님이 저를 보셨어요. 오늘 처음이에요. 저 바이올린이 소리를 낸 게. 그것도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그날 박 여사님과 저는 2시간을 이야기했어요. 꿈에 대해서, 포기에 대해서, 그리고 후회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박 여사님이 제안하셨어요. 미숙씨, 제 집에서 청소하실 때 바이올린 연습하세요. 네. 어차피 먼지만 쌓이고 있는 악기예요. 누군가 사랑해주는 게 낫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일주일에 한 번 저한테 들려주세요. 연주를.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제가 박 여사님 댁에서 청소를 하는 날이었는데요. 청소를 마치고 나면 1시간씩 바이올린 연습을 했어요. 처음엔 정말 서툴렀어요. 37년의 공백은 컸으니까요.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때때로 서재에 들어오셔서 제 연주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좋아요. 정말 좋아요. 6개월쯤 지났을까요? 박 여사님이 깜짝 선물을 하셨어요. 근처 문화센터 바이올린 레슨 등록이었어요. 이건 제 생일 선물이에요. 거절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53살 나이에 다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30분씩 연습했어요. 퇴근하고 밤에도 1시간씩 켰죠. 딸아이는 처음에 의아해했어요. 엄마, 왜 갑자기 바이올린을? 그래서 이야기해줬어요. 엄마의 꿈에 대해서.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멋있어. 나도 엄마처럼 꿈 포기하지 않을게. 그 말 듣고 울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문화센터에서 작은 발표회가 있었어요. 저도 무대에 섰습니다. 53살에 처음 서본 무대였죠. 떨렸어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관객석에는 딸이 있었어요. 박 여사님도 오셨고요. 여사님은 꽃다발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연주가 끝나고 박수를 받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포기한 꿈도 다시 꿀 수 있다는 걸.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지금은 3년이 지났어요. 박 여사님과 저는 친구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 집에서 청소일을 하지만 이제는 그냥 일이 아니에요. 제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의 집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작은 양로원에서 봉사 연주를 하고 있어요. 한 달에 2번,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바이올린을 켜드리죠.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우리도 옛날 생각나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음악은 나이를 초월한다고. 딸아이는 지금 대학 3학년이에요. 처음엔 취업 걱정에 현실적인 전공을 선택하려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어요. 엄마 보고 용기 얻었어. 그 말이 제일 기뻐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예요. 꿈을 포기하신 분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믿는 분들. 아니에요. 저는 52살에 다시 시작했어요. 37년 만에 바이올린을 다시 잡았죠. 물론 프로 연주자가 될 순 없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제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즘도 가끔 그날을 생각해요. 부잣집 서재에서 들킬까봐 떨면서 바이올린을 켰던 그날.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만약 그날 밤 여사님이 화를 내셨다면 아마 저는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그때 왜 그랬을까? 하지만 여사님은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아니, 제가 저 스스로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용기를 낸 거죠.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살에 시작해도 70살에 시작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연습해요. 손가락이 뻣뻣해질 때까지. 하지만 행복해요.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바이올린 켤 때 제일 행복해 보여. 맞아요.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자기 꿈을 좇으면서 바이올린 소리와 함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꿈꾸세요.